여러분이 들으실 이번 세션은 고객의 편리함을 완성하는 프로세스, 배민 사용자 경험 관리 세션입니다. 그리고 인사드릴게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의 우미라입니다. 고객의 편리함을 완성하는 프로세스, 이 제목을 보고 어떤 거를 기대하고 참석하셨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 세션은 두 사람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략팀의 진주님 그리고 리서치팀의 우미라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주님은 프로덕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거기서 발견한 기회를 현실로 이어가는 일, 프로덕트 인사이트 팀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조직, 사용자 경험 분석팀의 리서치를 통해서 고객의 인사이트를 프로덕트에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지난 1년여간 경험한 배민의 사용자 경험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을 이 세션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4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을 놓치는 3가지 상황, 놓쳤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례, 실질적으로 활용했던 사례와 거기서 얻은 러닝, 그리고 네 번째는 TF 이후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출시한 경험,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술 중심으로 이 기술을 쓸 수 있을지 좀 기획에 넣기도 하고요. 또 숫자 중심으로 이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를 위해서 좀 달려가다 보면 고객 경험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고객 경험을 놓치게 됐던 3가지 상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상되시죠? 속도, 빠른 출시입니다. 빠른 실행과 출시는 이제는 이제 경쟁력의 일부인 것 같아요. MVP 중심으로 모듈 단위로 A/B 테스트를 하고 그 빌드업하는 문화는 저희 IT 업계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이 되는 문화인 것 같고요. 작게 만들고 빠르게 실험하고 바로 학습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근거로 의사결정하면서 개발, 디자인, 데이터 간의 빠른 협업을 하는 이런 문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MVP로 빠르게 속도도 챙기면서 완성도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퀄리티를 챙기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일관성, 디테일, 챙겨야 할 것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늘어나고 속도의 압박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빠서 도저히 못 챙기겠는데? 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속도가 중요하니까 빠르게 출시해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단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메타 스레드 출시했을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속도 우선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MVP로 해시태그나 인기 콘텐츠, 검색, 개인 메시지가 없는 상태였고 데스크탑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5일 만에 1억 명을 확보했지만 이런 필수 기능 없이 런칭하면서 2주 만에 80%의 사용자가 이탈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죠. 그리고 사용 시간도 20분에서 거의 3분으로 되게 급락하는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민의 뭐 먹지라는, 오늘 뭐 먹지? 뭐 먹지라는 세션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화면인데요. 신규 주문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또 미디어 채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제 음식 배달 시킬 때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트래픽을 기대하는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출시를 빠르게 하고자 준비를 하다가 출시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페이드아웃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별로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전체 경험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들입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푸드커머스 두 개의 성격이 다른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배달, 픽업, 고객을 만나는 터치포인트도 여러 가지입니다. 배고픈 사용자를 충족시켜야 하는 굉장히 예민한 서비스고요. 예민한 상황에서 각자 서비스별로는 최적화하기 위해서 빠른 테스트와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자의 서비스의 목적이 모이는 곳이 메인홈인 것 같아요. 다양한 서비스의 진입점이기 때문에 메인홈에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각자 서비스로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죠. 메인홈은 음식 배달 중심 사용자한테는 음식 배달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고 커머스 장보기 주 고객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 중심이지만 커머스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에서 뭔가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하면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중요한 영역이죠. 그렇지만 개별 서비스의 목표가 메인 홈에 모이기 때문에 메인 홈은 사실 저희 서비스 외에도 모든 서비스의 욕망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번 서비스의 출시 성장에 맞춰서 되게 변화도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5년까지 배민원과 배달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가 합쳐지기도 했고요. 비마트와 배민 스토어로 분리되어 있다가 장보기 쇼핑홈으로 합쳐지는 원스토어로 가는 전략들을 메인홈에서 보여주기도 했고, 배민이 하는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이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음식 배달로 통합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점마다 굉장히 치열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적인 복잡도나 비즈니스 목적들을 챙기면서 고객 경험을 챙기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 내에서 이동을 담당하는 내비게이션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원하는 목적지로 편하게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빠르게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가운데 보시는 가게홈과 같이 개별 가게 내에서 탐색이 최적화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전체 사용자가 배달의 민족 앱 내에서 이동할 때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복잡하고 저희가 열심히 QA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빠지는 부분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류를 찾는다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고객에게 어떤 경로를 제공하는 게 더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잘못됐을 때 고객 경험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리고 조직에 따라 목표와 중요성을 달리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지면이지만 사업, 마케팅, 프로덕트 이 세 조직의 관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목표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민클럽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배민클럽은 멤버십 가입 유도부터 혜택까지의 전체 플로우를 앱을 관통하면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면인데요. 가입 유도 지면 같은 경우에는 배민클럽이 가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고, 이 목적에 목적에 해당하는 가입을 유도하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마케팅 부서가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컨텐츠, 유튜브나 TV인과 같이 제휴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배민 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가입 후에 그러면 내가 가입한 배민클럽의 혜택을 잘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는 프로덕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사용자에게 하나의 흐름으로 전달되려면 조직 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멤버십 혜택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한 곳이라도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분절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쓰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고객향 앱뿐만 아니라 이 앱이 이 경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더 파트너의 앱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고객향 서비스가 개선되었을 때 파트너 라이더 앱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검색 결과의 퀄리티에 검색어와 매칭되지 않는 검색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객 경험을 굉장히 해치는 케이스이긴 한데 검색 결과의 문제라기보다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본인의 가게를 등록할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대표 메뉴를 가지고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과거에 갇힌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우선순위가 또 변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여기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각자 빠르게 달려가다 보면 논의의 기회를 놓치고 흘러가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 고민한 프로젝트일수록 의사결정의 히스토리가 쌓여 있어서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그런 결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배달 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 타입을 시도를 했었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나 정책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홈 같은 경우에도 BTF 영역은 사용자가 내려보지 않아서 항상 고민인 영역이죠. 근데 이 BTF 영역의 개선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의 타이밍은 그 논의의 타이밍을 잘 잡지 않으면 그냥 놓치고 흘러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시 속도의 함정, 그리고 개인 서비스 개별과 전체 경험의 분절, 그리고 과거에 갇힌 의사결정을 고객 경험을 해치게 되는 건 이 상황들을 보면 의도적인 무시라기보다는 우리가 놓친 연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UX 매니지먼트 TF, 사용자 경험 관리 TF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수고로우면 쓰는 사람이 편하다라는 관점으로 이 TF를 시작했고요. TF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경험과 디테일을 챙기는 거, 그리고 조직 내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빠른 피드백과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관점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도구를 만들고 전파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TF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까요? RAC 모델에 따르면 결정안을 준비하는 실무자, 디자이너, 그리고 PM이 되겠죠.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권자, 조직의 리더, UX 리더, 그리고 각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 제공자로는 데이터 분석, 리서처, 그리고 그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의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당연히 참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멤버들을 TF에 참여를 시켰고요. 한 가지 그 중요한 아젠다로 저희가 고객 경험의 일관성과 디테일을 챙기고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결정을 좀 챙기기 위해서 UX 리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전에도 UX 리뷰 프로세스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UX 리뷰는 단순하게 검토하는 절차라기보다는 문제를 예방하고 목표를 정렬하고 협업을 만들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개선 루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모였고 목적이 정해졌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논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고객 관점으로 원래의 목표, 저희가 이 TF를 만들었던 것처럼 고객 관점으로 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고객 목표와 UX 체크리스트, 사용자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고객의 관점으로 저희가 런칭한 서비스들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고객 목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잡투비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게 탐색이라고 하면 관심 있을 만한 가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인 혜택을
혜택이 있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같은 고객 목표를 정의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 목표는 리서치를 통해서 정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 목표에 포함시키고요. 휴리스틱이나 다른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고객 목표에 추가하기도 합니다. 고객 목표가 완성이 됐다면 이걸 가지고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가게 목록과 같은 서비스를 체크합니다. 고객 목표에 있었던 할인 혜택이 있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다와 같은 고객 목표를 현재 가게 목록이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 관점의 UX 리뷰를 했을 때 장점은요, 신규 기능이나 개선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입장, 구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고객의 관점이라는 동일한 관점, 조직의 목표도 있지만 지금 요 UX 리뷰에서만은 고객 관점에서 동일하게 리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필요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활용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TF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내용을 진주님이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TF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제 구성을 좀 마쳤으면 이제 진짜 일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TF의 활동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PM이라서 이 이미지를 찾아왔고 저는 개발자분들 아주 사랑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 동료 PM이 개발자분과 회의를 하려고 이제 회의실로 찾아갔는데 이제 개발자분은 먼저 와 있으셨고 이제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었대요. 근데 그분이 안 됩니다라고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단지 그분은 회의실 문만 열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주제인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엄청 같이 둘이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디자이너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대표님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고객님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도대체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우리도 타 서비스 쓰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고객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먼저 안 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TF에서 이런 조직 간의 소통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소통 이거를 이제 된다로 바꾼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조직이랑 그리고 직군 간의 리듬을 좀 맞추고 또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여서 결국에는 고객의 사용성을 높이는 이 된다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가 분명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자가 서로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배민클럽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되게 좋은 서비스고요. 네. 배민클럽은 이제 구독 가입이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과 프로덕트의 조직의 호흡이 완전히 달랐어요. 보시면 되게 다른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마케팅은 타겟을 쪼개가지고 빠르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반면에 프로덕트는 정책도 고민해야 되고 사용성도 봐야 되고 뭐 개발 운영 되게 꼼꼼히 좀 따져보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조직 간의 이제 호흡이 좀 다른데요. 두 조직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맞다, 뭐 어떤 조직이 틀리다, 뭐 이런 건 없고 모두가 옳은 방향이고 이제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고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직은 보이지 않고 이 배민클럽이라는 프로덕트가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인데요. 지금 세 지면이 얼핏 보면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매 눈으로 이걸 딱 좀 째려보면 각 담당 조직별로 이제 지면별로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뭐가 다른지 퀴즈를 내고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상품도 없어서 일단 바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초기에 진행을 저희가 이걸 출시하면서 무료 체험을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이제 유료화, 돈을 좀 받겠다라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가입을 하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기로 했었죠. 저기 컬러로 보이는 이 정보들을 다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전부 잘 보여줘야 했어요. 근데 되게 지금 보셔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물론 좀 다 같이 논의하고 맞춰 나가고 있었지만 저희 TF가 멀리서 이렇게 좀 중간 과정을 살펴보니까 사실 어떤 곳은 무료 체험 혜택이 이제 곧 끝나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또 어떤 지면은 이제 무료 이용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짝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TF가 나섰습니다. 오늘 TF 리더님 여기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각 담당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배민클럽 사용자 여정 전체를 이런 식으로 쭉 펼쳐놓고 다 같이 검토했습니다. 저 아래 보시는 사진이 저 밥 먹는 거 아니고요. 저 회의하는 겁니다. 네, 배민클럽 관련해서 이제 전체 플로우를 이렇게 쭉 모아놓고 화면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그 사용자 경험 단위로 봤을 때 어떤 경험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제 배민클럽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UX 라이팅이라든지 또는 저기 날짜 표기 방법. 지금은 체험 기간이 3일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통일됐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날짜를 며칠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CTA명 그리고 색상까지 모두 다 하나로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고객들은 이제 어느 화면을 보든지 간에 이게 배민클럽이구나.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좀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디테일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 경험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배민클럽 가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우아콘에 참석하셨을 정도면 다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월 9,990원에 네, 유튜브 프리미엄과 배민클럽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이제 서비스 전반을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 기능이나 이런 서비스일수록 사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맥락 안에서 경험을 하도록 이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TF는 그 속에서 조직 간의 리듬을 맞춰주는 이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로 저희가 이제 푸드 도메인을 좀 통째로 다 뜯어보는 작업을 해봤어요. 지금 되게 이미지가 좀 작아가지고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좀 작업이 쉬워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이제 물론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큰 회사일수록 이런 작업이 은근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하라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휴리스틱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 실행하고 캡처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뭐 이렇게 글로 남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공유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도메인 담당자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거 발견했고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봐야 되겠고 또 우선순위도 다 같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은 거 우리 누가 했다? 네, TF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지금 배민 앱을 켜면 이 메인홈 하단에는 이렇게 추천하는 영역들이 쭉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저희가 논의할 때는 이런 영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TF를 통해서 이 하단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알리고 이제 이 기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속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하나의 기능을 바꾸려면 저희가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F에서는 이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꿨어요. 이제 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각 도메인의 리더들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직군별 주요 실무자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리더가 지금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실무자가 그건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TEF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개발자도 안 된다고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공감도 되고 좀 빨리 결론적으로는 결론도 더 빨리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리더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유연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뭐 밥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직급이나 직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적당하게 조를 나눠서 토론을 하게 만든다든지 물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노소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잘 섞었고요. 그렇게 이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이 내비게이션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서비스로 연결하는 기능이잖아요. 보시면 이제 배민 앱은 저렇게 하단 탭도 있고 뭐 각 동선별로 잘 연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트랜지션, 인터랙션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커머스에 들어가 보면 가게 홈은 또 다른 자체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간의 연결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겠죠. 그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복잡도가 높은 과제들은 이제 만약에 TF가 없었다면 하나하나 다 논의하고 순차적으로 회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TF 리뷰를 하던 중에 꼭 수정해서 나가야 할 것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일을 미루자라는 결정을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그 TF 그 자리에 의사결정권자랑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 단계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여러 프로젝트들을 살펴본 방법이에요. 먼저 이제 모임을 갖기 전에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미라님의 그 사용자 경험 분석 등과 함께 사전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뿐만 아니라 뭐 사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 사례 같은 것들도 준비를 같이 하죠. 그래서 모임에서는 딱 그 논의가 필요한 주제만 놓고 바로 이제 해결책을 논의하거나 의사결정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액션 아이템까지 정리한 이 활동을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행이죠. 그래서 회의에서 선정된 이 액션 아이템들을 언제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올바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맞게 체크를 합니다. 주로 제가 빨리빨리 하라고 이거 실행 액션 아이템 언제 하냐고 좀 재촉을 드리고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알아서 잘 진행과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음식 배달 개편을 했을 때 그 사전 리서치에서 맛집 랭킹을 좀 찾기 어렵다는 보이스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기존에는 이 맛집 랭킹이 카테고리 영역에 서 노출되고 있었는데 테마 배너 자리로 이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이걸 찾기 어렵다라는 보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고정 영역을 맛집 랭킹 고정 영역에 노출을 하고 뭐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콘과 동일한 아이콘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미리 선정된 사전 리서치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논의를 하고 회의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임팩트 있는 회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잘 굴러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누가 했느냐?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여러분 나와라 가제트 만능팔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옛날 사람이면 다 아는데, 네, 여튼 제가 그 가제트의 만능팔의 역할을 했는데요. 저희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메뉴 없나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또 일정도 맞추고 회의실도 잡고 논의 순서도 조율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도 올리고 회의 주제랑 그리고 방식도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의가 시작되면 의견도 좀 내고 회의록도 정리하고 랩업도 하고 되게 이래저래 바빴던 회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나면 각 액션 아이템들을 각 팀에 배달하는 이제 라스트 마일을 또 챙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TF가 뭘 했고 뭐가 개선됐는지 사내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내에서 TF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랑이라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 팀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이렇듯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실행까지 이 액션 아이템이 실행까지 흐르도록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고객 경험을 수호하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방이다. 여기서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거 아마 모르셔서 그런가 봐요. 또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프레시맨 가지고 왔는데 네. 어쨌든 네. 자, 지금까지 TF의 활동 사례들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뭔가 다 들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앞은 좀 잘 다 날아가고 잘 모르겠다. 실컷 지자랑만 하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면 그런 분들 지금 주목하십시오. 제가 돌아가셔서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용자 경험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이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노트랑 필기구 카메라 꺼내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 UX 매니지먼트 TF처럼 일하는 6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미팅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회의는 당일보단 전날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 그리고 물론 대표 실무자도 함께 그 자리에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뭐 일정도 연기하고 결론도 빨리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헷갈리는 서비스보다 늦게 나온 게 나으니까 일정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후속 팔로우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실행될 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꼭 그 후속 팔로우업을 통해 가지고 아까 빨리 하라고 재촉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꼭 팔로우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무진들이 이제 TF를 찾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청받는 조직이 되는 순간 회사에서 진짜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홍보를 꼭 하십시오. 이게 5번이랑 같이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런 자랑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전사가 함께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TF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TF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진주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공유해 주셨는데요. TF 시즌 1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나 도구를 만들겠다라는 게 TF의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랩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F 활동의 목적은 사용자 경험 관리 TF가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현업에 돌아가서 실제 내가 일을 하는 데에도 TF를 통하지 않고서도 잘 워킹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워킹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그 구성원들이 언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발굴과 개선 효과 측정은 더 짧은 주기로 UX 지표 트래킹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과제별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들을 아까 말씀드린 TF 테이블, 논의 테이블에서 보여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고객 관점에서 좀 논의를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효성을 더 빨리, 더 자주 가지려고 주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한 인앱 서베이를 런칭하고 활성화했습니다. 이제 앱에 들어오는 사용자 대상으로 필요한 응답들,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민보이스는 기존에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사용자 구성원들이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회차를 더 늘리고 다양한 조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뿐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까지도 이제 인터뷰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온라인뿐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로봇 배달 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 관찰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만나는데 허들이 있다면 이걸 제거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I 리서치 분석 툴을 활용해서 설계 단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결과 분석도 AI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경험을 챙기는 일은 누군가의 일이 아닌 각자 우리의 일이고 배민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프로세스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요하게 TF 경험으로 가져갔던 건 이렇게 일했을 때 고객 경험을 챙길 수 있다라는 공감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장표를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